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학비를 돌려주세요. 베트남 학생들의 호소.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베트남의 이제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제 한국에 유학을 갈 때 보면은 뭐 대학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석사, 박사, 그리고 학사 또는 전문대학교 또는 직업 전문학교로 또 유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 전문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직업 전문학교들에도 이제 기술을 배우러 이제 그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좋은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도 계획적으로 한국에 유학을 가서 이탈을 하는 거죠. 도망을 가서 그리고 돈벌이에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브로커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한 1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정도, 네,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받고 그러한 일들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체계적으로 계속 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는 뭐 한국에 취업하러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한 1,50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의 돈을 받고 이렇게 브로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취업 자리를 다 알아봐 주는 거죠. 알아봐 줘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 한국의 직업 전문 학교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학비를 보낸 거죠. 다 학비를 보내요. 학비를 보내야지만 그 입학 허가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비를 다 보냈는데 입학 허가서가 나와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제 비자 신청해서 떨어졌으면 학비를 되돌려줘야 되는데 학비를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한 대학원, 대학교에 학생들이 거의 한 30명 정도가 학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학비가 1년 학비니까 무려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뭐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한국에 와가지고 고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그 대학에다가 연락을 해줬죠. 연락을 했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비자를 떨어졌으면 그 학비를 돌려주는 게 그게 도리에 맞지 않느냐. 이게 지금 뭐 베트남에서 그 부정적인 인식이 자꾸 생기니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대학이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이제 교육부에다가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서 그 학생들이 보낸 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보내줘서 교육부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환불을 다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들이 뭐 고맙다고 저한테 뭐 대접을 해주겠다, 응? 또는 뭐 무슨 소정의 금액을 드리겠다 그러길래 내가 그 절대 나한테 그거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 순수한 마음 그리고 내 미안한 마음이 있다. 내가 한국인으로서 그래서 나한테 커피 한 잔도 사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도움을 준 거니까. 그래서 그 뭐 한 1년 2년 동안 못 받은 학비를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데 이제 직업 전문 학교에서 또 그런 일이 터지길래 또 교육부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교육부는 그 교육부 소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직업 전문 학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또 연락을 하니까 이 고용노동부에서 미혼 쪽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 학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또는 중간에서 브로커들이 내가 대신 학비를 입금을 시켜주겠다라고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비자 신청을 하려면은 한국에 입학 허가서가 나와야 되는데 입학 허가서가 나오려면은 학비를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비를 입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입학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돈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브로커들이 내가 대신 학비를 내주겠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 또는 대학에 정식으로 학비를 납입을 했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 근데 뭐 대학들도 보면은 중간에 뭔가 돈 사고가 있으니까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은 한국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또 제가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베트남 학생들이 학비를 입금하는 거 이것을 은행에 가서 학생들이 직접 대학에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누가 못 끼게끔. 그리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직접 학생한테 학비를 받아야 되고 이 이제 국제송금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환불해 줄 때도 대학이 직접 학생들한테 환불해 주는 시스템이 돼야지 중간에서 하게 되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안내할 때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직접 은행에 가가지고 직접 은행에서 이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서 직접 학생이 가서 입금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여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인보이스라 그러죠. 학비 그 납입 요청서 이걸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게 되면 은행에서 다 안내를 해줘요. 영문으로 가져가야죠. 한글로 가져가면 안 되죠. 영문으로 가져가서 그 영문에 은행 주소도 있고 은행 그 계좌번호도 있고 또 스위프트 코드 그 국제 송금 코드를 가지고 가면은 다 도와줍니다. 은행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송금하고 직접 대학에 환불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또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번번이 터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학생이 한 학생이 아니라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달라 난리가 났어요. 그 한국어 학당 원장이 학생이 칼로 목을 찌른 거예요. 이 학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한국어 학당 원장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원장이 돈을 입금을 했는데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을 했겠죠. 누군가에게 했는데 이 이제 비자에서 떨어졌는데 환불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학생이 이제 분노가 솟아나서 칼로 목을 찌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준 거예요. 도움을. 그래서 한국 대사관도 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안 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이제 그렇게 도움을 준다라는 그 소문이 나니까 저를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뭐 도움을 주시면은 얼마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나라 문화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거는 나한테 10원 한 푼도 주면 안 되고 커피 한 잔도 사주면 안 되고 순수한 마음에서 도움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줘서 이제 받게 해준 경우가 있고, 또 한 번은 SBS 방송국 기자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 버렸습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학비를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그 외침을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돌려받게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게 반복인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3년 동안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하다가 지금 다시 또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 그래서 또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어떤 학교다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